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엄한민주 기자님 혹시 뭐 교통사고 나셨나요? 아이고, 조심하시지. 예. 살포시 접촉사고 나셨다고요? 아이고, 그래도 크게 안 다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아이고, 요새 이게 겨울로 살짝 넘어가는 이때가 제일 그 교통사고가 많다라고 합니다. 사고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딱 지금이 또 환절기가 돼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2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고요. NBS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NBS 여론조사 결과하고요.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는 19% 떨어졌어요. 보통 MBS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보면 윤석열한테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국힘당 쪽이 꽤 많이 포집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빠르게 여론조사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지? 이 MBS 여론조사가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지가 많이 나올 때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지지가 떨어질 때는 다른 데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19%가 나왔고요.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는 16%가 나왔습니다. 또 전 세계 꼴찌입니다. 저는 다음 여론조사 하면은 13%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이제는 전 세계 꼴찌를 넘어서 최저 득표율로는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 지지율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의 기시다입니다. 기시다가 13%까지 떨어졌거든요. 윤석열도 조만간 그 정도로 추락하지 않을까. 오늘 그 기자회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는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는 어디냐고요? 여기입니다. 자,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카나다의 저스틴 트루듀 총리가 25%, 일본의 후미오 기시다가 21%, 그다음에 그 독일의 울프 슐츠 총리가 20%, 체코의 페트라 피알라 총리 20%, 그리고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이 18%입니다. 18%. 그리고 윤석열은 16%. 자, 아직까지 기시다로 나오네요. 여기는 기시다 나오면 안 되는데, 그지? 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일본 총리가 이번에 대패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총리직을 꼭 그만둔대나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시다 부분을 일단 제껴두더라도 기시다는 일단 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카나다, 독일, 체코, 프랑스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유럽의 20%대의 지도자 보니까 독일 총리, 체코 총리, 프랑스 총리 3명인 것 같아요. 3명뿐이네. 카나다 25%. 이 정도면 높아요. 그죠? 윤석열은 25% 잘 가지도 못하면서. 자, 그리고 어쨌거나 윤석열은 꼴찌 16%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 부정평가가 무려 80%가 나옵니다.
글쎄, 지금까지 제가 본 자료 중에 윤석열 그 부정평가가 80% 나오는 사례가 드물었어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여러 지도자들, 뭐 세계적인 뭐 지도자들이 꽤 있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도 부정평가가 80%까지 나오는 사례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기시다 같은 경우에도요, 80%까지 부정평가가 나오진 않아요. 지금 보면 뭐냐면 기시다 같은 경우도 13% 그럴 때 지지율이 13% 같을 때도요. 부정평가는 70%대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르겠다, 답, 응답 안 하는 사람들 비율이 컸거든요. 그런데 부정평가 80%는 제가 본 한 역대 신기록입니다. 이렇게 부정평가가 많이 나온 사례는 없어요. 예, 윤석열 축하합니다. 자,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지금까지 뭐 조중동에서는 엄청 비난을 많이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그 미국 대선 그 여론조사 결과 이거를 할 때 희한하게 여기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B급이니 뭐 1군 업체가 아니라 2군 업체라는 둥 이렇게 희한한 비방을 쏟아내던 그 조중동이 어떻게 미국 대선 여론조사 할 때는 이런 모닝컨설트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면은 여론조사 중에서 모닝컨설트 여론조사가 가장 이번 그 미국 대선 결과에 가깝대요. 아무튼 윤석열 지지율 16%까지 추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것이 다른 여론조사보다 윤석열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확인된 걸로는 모닝컨설트나 국내 다른 업체 여론조사 지지율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갤럽에서는 17%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NBS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9%가 나왔습니다. 16%나 19%나 오차 범위를 계산해 보면 대충 맞아 떨어져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결국 윤석열이 참 큰일 하고 있습니다. 각 여론조사 업체들마다 차이가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시켜 주네요. 지금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역시도 23%까지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20%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잘 안 돼. 아마 오늘쯤 제가 알기로는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에 갤럽 조사 결과가 나올 건데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윤석열의 기자회견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15%까지 떨어지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국내 여론조사 결과가 모닝컨설트를 뛰어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공개된 NBS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19%가 나왔고요. 역시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20% 밑으로 떨어진 게 NBS 조사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자,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지지율이 나왔는가? 제일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는 데가 바로 노년층하고 또 TK, PK, 영남권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전체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세요. 여기 빨간색 선이 바로 긍정평가고요. 요 위에 약간 갈색 선이 부정평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정평가 보이시죠? 여기 예, 부정평가. 예. 지금 윤석열 부정평가는 74%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74%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쭉 보면은 주로 부정평가가 50%대에서 맴돌고 있죠. 그러다가 올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부정평가가 60%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 70%대에 올라선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올해 들어서는 거의 처음으로 보입니다. 아니, 역대 제일 처음일 거예요. 긍정평가는 35%까지 올라갔고 심한 경우 39, 38.
예, 3월 달, 총선을 앞둔 3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약간 좀 갸우뚱했었죠. 한참 윤석열 비난이 많이 쏟아질 때인데 이때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했었어요. 바로 그때 이 무렵이 바로 총선이 있을 때잖아요. 총선 앞두고 뭔가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4월부터 값이 추락합니다. 그래서 20%대를 쭉 이어와요. 근데 20%대도 27, 28, 29 뭐 이렇게 오다가 네, 9월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10월에 24%, 10월 둘째 주 24, 10월 넷째 주 22, 근데 11월 첫째 주에 19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19% 떨어진 거는 처음이죠. 윤석열 처음입니다. 부정평가가 74까지 오른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정말 냉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9%까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영남권이나 노년층에서도 지지율이 아주 많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를 유지할 때만 해도요, 40대라든지 타 지역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으나 유독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여기에 지지율이 높아서 그리고 70대, 60대 지지율이 높아서 그 덕분에 20%대를 간신히 유지한 경우가 많았는데 19%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영남권과 노년층에서 부정평가, 비판적인 지적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이것이 여론조사 구체적인 표입니다. 여론조사 표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네, 연령별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령별 여론조사 결과에서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8%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는 15%, 40대에서는 긍정평가 7%. 야, 역시 40대네요. 그 다음에 50대에서도 긍정평가가 17%. 그러니까 10대부터 50대까지 그 지지율을 살펴보면 10%를 못 벗어나고 있네요. 근데 60세와 70세로 올라가면 긍정평가가 32, 36입니다. 부정평가는 역시 66, 54. 자, 70세 이상을 일단 볼게요. 70세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4입니다. 여기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를 하고 있어요. 70대에서조차. 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대구, 경북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56, 부산, 울산, 경남 긍정평가 28, 부정평가 68. 예, 여기서도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정평가 68까지 나왔습니다. 야, 대단하죠. 예, 윤석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지율 까먹은 애들도 참 드물 거예요. 국힘당 내에서. 근데 왜 지난번 이 선거 때는 이 점수가 안 나왔을까? 요대로 나왔으면 민주당이 이겼을 것이고 그랬으면 국힘당 정권, 윤석열 정권 지금쯤 무너뜨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어쨌거나 현재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여기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TK에서는 부정평가 56, PK에서는 68, 긍정평가는 31, 28 그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윤석열 지지율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영남권에서도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여전히 국힘당 지지율은 20%대,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 지지율은 29%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영남권에서 국힘당 지지율은 역시 30%가 훌쩍 넘게 4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 지금 보면은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의 이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냉정하게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국힘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52까지 나옵니다.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살펴보면은 42% 정도가 부정적 평가를 하고요. 긍정 평가는 52.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이 빠진 거죠. 반반입니다. 아직까지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많이 빠져나오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국힘당 중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거죠. 이쯤 되면은 나가야 되지 그죠? 예. 지금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이게 지금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실 10%대로 떨어지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 탄핵 단계에 들어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누구에 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홍준표가 했어. 홍준표가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20% 밑에 안 미쳐가지고 10%대로 나오면은 사실상 탄핵 단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근데 지금 10%대로 들어왔어요.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미 탄핵이 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근데 심리적으로 탄핵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도 이제 좀 탄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이 안 되면 어떻게 임기단축 개헌이든 뭐든 해가지고 좀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간절합니다. 별 수 없죠.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에